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어준 총수가 처음으로 친석계를 언급했습니다. 이제 전북 그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향후 그 평가작업을 할 때 그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공천평가 그리고 전당대회와 연결돼 있기 민주당 때문에 차기 주자하고 연결되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뜨거울 수밖에 없고요. 이게 친명 뭐 반청이 하는데 민주당에 반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언론에서 쓰면은 쳐다보지도 마시고 대신 친청과 친석은 있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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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와 김민석 사이에 갈라지는 건 있어도 이거를 친청 친석이라고 하지 않고 친청 친명 뭐 반청 친명 반명 친청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실패를 했죠. 청와대가 입장을 명확히 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끌어들이는 구도가 항상 반복되어 왔는데 가짜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반명은 없고 이걸 자꾸 파리를 하는데 반명은 없고 다 친명인데 친청이냐 친석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저 이제 그 송영길 후보께서 이제 애매모호한 답변을 좀 했어요. 그분은 친석인가 봐요, 그럼. 예, 김관영을 좀 두둔한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선을 확실히 그었죠. 그러니까 자꾸 친명 또 친누구 혹은 반명 친누구 하는 것은 다 엉터리 프레임이고 그건 보수가 만드는 프레임입니다. 또는 그게 유리하다고 갖다 쓰는 민주당 일부가 있는데 그건 다 가짜고 진짜는 친 정청래냐 친 김민석이냐 이걸로 다 갈라지는 겁니다. 자, 친 전청래 친 김민석만 있다. 자, 그러니까 친명 친청으로 갈라치던 수작지를 친청 대 친석으로 정리함으로써 그동안 반청 세력인 뉴이재명, 뉴박 세력, 뉴파리들의 배경을 들춰내고 민주당 내부 분탕질의 책임 소재를 빼박 구조함으로써 동시에 6.3 지선 성과 역시 정확히 구조화할 수 있지요. 또한 6월 4일부터 바로 시작될 당권 전쟁에 대한 알림이자 지난 김영민 목사의 김어준과 박시영은 더러운 입을 다물라 역겹다. 정청래에게 다음은 없다는 글에 김민석이 좋아요를 단 이후에 나온 통쾌한 응수이기도 합니다. 김어준 총수가 송영길에 대해 친석계인 것 같다고 말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왜 전라북도에 그 당력을 집중하고 있냐고 이게. 전라북도는 어차피 무슨 그 김관영 그 후보가 무슨 민주당 사람 아니었습니까? 누가 돼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함께 할 사람들.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물론 실수를 했죠. 근데 그 실수는 이원택도 같이 한 거 아니냐고요. 자, 이에 대해 31일 이원택 후보 측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지요. 송영길 후보는 이원택 후보 관련 식사비 대납 의혹과 김관영 후보의 현금 살포 의혹이 똑같은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명한 무소속 후보를 사실상 민주당 후보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송 후보의 김관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반복하면서도 그 정치적 파장에 대한 책임의식은 전혀 없는가? 이원택 후보 식사비 대납 의혹과 김관영 후보 현금 살포 의혹이 정말 동일하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라. 해당 행위 논란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라 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전북에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당선돼야 전북이 발전한다. 돈봉투 CCTV로 제명됐고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민주당에다가 지금은 무소속인 김관영 후보를 두둔하다니 그건 아니지 않나 라고 밝혔습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김영남은 민주당 후보니 닥치고 찍으라는 자들이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버젓이 있는데도 무소속 김관영을 지지하는 정신분열을 보인다. 당권 장악에만 골몰하는 뉴이재명 참칭 무리들을 전부 소탕해야 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문성훈 건축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송영길은 이원택과 김관영은 누가 돼도 우리 사람이라 괜찮은데 김영남은 민주당 후보라서 당력을 집결해야 한다는 형형무순된 논리를 편다. 송영길, 이현주, 강덕구 이들 세 사람은 김관영과 김영남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다. 김관영은 원래 우리 사람이고 김영남은 이제 우리 사람이라서인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인가 아니면 민주당인가? 어느 모로 봐도 우리는 그들, 송영길, 이현주, 강덕구 세 사람을 비롯한 그 부류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당원 입장에서 김관영은 이제 우리 사람이 아니고 김영남은 미심쩍은 우리 사람일 뿐이다. 나는 100번 양보해서 평택을 해. 유이동만 아니라면 누가 돼도 좋을 것 같다. 조국 김영남 아니면 김재현이 돼도 좋다. 그런데 조국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원택의 당선이 곧 우리의 경고장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국민, 구구 정당의 준동과 구구 세력의 발호를 우려하는 시민, 수권인 민주당 장기 집권에 여망을 품은 민주당 진성당원이다. 6.3 지선이 코앞인데 김민석 총리의 지선 직후 사의 표명이 확정적으로 보도된다. 당권 도전을 위해서라는 건 삼척동자도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례적이다. 김민석, 송영길, 이현주, 강덕구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민주당 당원은 없다. 그들은 8월에만 꽂혀 있겠지만 진성당원들은 지난 80년을 지켜봤고 8년 앞을 내다본다. 당권과 이익에만 치열한 그들이야말로 당원들이 아닌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한다. 나는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마쳤다. 이번 선거는 내게 무가치한 언론과 여론조사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선거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본류인 진성당원들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이재명과 우리를 참칭하는 그들에게 곁을 내어주되 자리까지 내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6.3 지선이라 쓰고 전당대회라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오직 당권 장악을 목표로 폭주하는 것을 당원들은 참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최강욱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소위 민주진영의 스피커로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왔던 또 신나게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하면서 깜짝 놀라고 그 실망하시는 경우들도 이제 종종 생기고 하는데 그분들도 잘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위 코인팔이를 위해서 그런 식의 선동을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제가 보기에 좀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헛소리를 남발해 가면서 이게 지금 민주당과 민주진보 진영의 정체성과 역사를 부정하려고 준동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냥 뭘 잘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좋으니까 이재명 정부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그냥 해야지라고 앞뒤 이 맥락이나 사정을 잘 판단할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그냥 쉽게 말을 내뱉었다가 지지자분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이제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좀 식별이 돼야 되고요. 그 세 번째 그룹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연락을 주셔가지고 나 정말 힘들다. 그리고 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저한테 좀 의견을 구하고 좀 뭐랄까 그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표에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고 이제 그런 분들을 속이거나 이용하거나 또 손을 잡거나 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민주당 안에도 분명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혹은 그 전에 합당론이 불거졌을 때 소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앞세워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완벽하게 반대로 배반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상당 부분 식별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의도나 바람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혹은 또 어떻게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서 과연 관철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들의 집단지성은 그 옥석을 분명히 가려낼 것이다. 누가 진짜 빛나는 구슬이고 누가 쓸모없는 돌인지 누가 그 모습을 가장하고 섞여 들어와서 전체 민주당을 쓸모없는 돌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과정에 있고 또 그런 과정이 식별되는 걸 통해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또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여튼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민주 수호의 가치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또 그걸 위해서 누가 진정성 있게 헌신하고 또 싸우려고 하는가 이런 점들을 계속 주목하고 해서 식별하고 판단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좀 좋은 교훈으로 많이 남기를 바라고 또 이런 결과물들을 놓고 다음 민주당의 리더십이 형성되는 과정 혹은 또 민주개혁 진영이 그 합심하거나 통합하거나 연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최근 몇 달간 경험했던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을 더 강하고 단단하게 하는 그런 비료로 밑거름으로 확실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다들 이날의 경험을 좀 잃지 않으시고 뜨거운 가슴과 열정은 놓치지 않으시되 차가운 이성으로 상황을 냉철히 보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려서 옥설을 식별해내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시고 또 그런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감정적인 어떤 언사는 좀 최대한 자제하시면서 그렇지만 한 번 끓었다가 식는 그 냄비 같은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정치인들의 모습 언행 하나하나를 반드시 판단하고 심판한다. 당원지성의 무서움을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